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바뀔 듯.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올해까지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든 일반 교과서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용은 거의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지점을 거의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바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토본을 받아서 기존의 현장 검토본 전에 선생님들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수정을 하지 않고 현장 검토본 원본을 그대로 지금 내놓겠다는 겁니다. 기준안을 지금 내일 발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1일 날 발표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검토된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내놓고 이것을 내놓고 2017년에는 희망한 학교에서만 이거를 선택하게 하고 우선본으로 그러고 나서 2017년에는 전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이것을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가 선택해서 하게끔 만드는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독재를 말하자면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하고 과거 이제 친일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을 굉장히 낮춰놓은 수준의 이거를 기어이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겠다. 그리고 이걸 고집하는 저들의 어떤 의혹이 최순실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놓고 봤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동정론도 있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에 대한 편향성 이런 거 편향성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교과서를 줄여서 학생들 공부를 좋게 하는 쟤네들의 어떤 핑계들이 맥힐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합리하다는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거 자체는 도대체 이 나라의 정권이 또 이 나라의 정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그 국민들을 지들 입맛에 맞게끔 순치, 순화 내지는 쇠뇌시키려고 하는가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교과서들을 가지고 뭐 말로는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국사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서 편향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벌써부터 교육 현장에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문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부가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에 대한 보조교사처럼 이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지네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존에 있는 교사들 같으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전교도 선생님 같은 거면 혹시라도 학교가 억지로 선택을 해서 이걸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과외로 또는 보조교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그 인선책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이걸 강행하고 있단 말이야. 나 이거 무서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요. 교육을 도대체 뭘로 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이 국정교과서는 저들이 밀어붙이기로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로 보았을 때 기껏해야 뭐 3개월 정도밖에 이 수명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엎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기들도 알아. 이거를 계속 강행해서 정말로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런 것 속에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혼선, 우왕좌왕, 어떤 불편함, 이중으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그냥 학교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똥을 떼냄기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덜 복잡하고 싶으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교육 현장을 얼마나 개조수로 보고 정말 무시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월 31일 날 어쨌든 이게 최종 수정본을 발표하고 이것과 맞서서 이제 3월 달에 선택 을 할 수 있게끔 시범학교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교과서 반대 법안이 이미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것이 3월 이전에 발효를 시켜서 더 이상 국정교과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월 국회나 3월 국회에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 이미 상임위는 통과가 됐죠.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만 지금 올라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 법안의 강공에서 아까 진미님 얘기한 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실제로. 그다음에 학교 98%가 지금 안 받겠다는 거잖아. 받지 않겠다는 거. 뭐 종교조를 떠나서 이건 뭐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을 받은 자라면 거의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44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 우리가 벌써 잊었죠. 이런 악랄한 새끼들이 만들어냈던 해화동 TF팀, 비밀 TF팀 꾸리면서까지 이거를 좀 진행했고 그다음에 온갖 친일파 2, 3세대, 독재 2, 3세대들은 역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김무성이 선언한 거잖아요. 이 역사의 전쟁에서 막바지에 지금 마지막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논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냐 진 거냐 딱 양분론으로 봤을 때 결국 난 졌다. 왜냐면 지금 역사 교과서도 저는 승자 중심의 우파 또는 국가주의 상태에서 작성된 건데 내가 원하는 역사 교과는 정말 민중사.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는 부분에 정통성에 쭉 끊겨져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 이것도 좀 더 섬세하게 좀 역사를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도 못 꺼내 이제. 이 친일 독재 2, 3세대들의 역사 교과서를 반대만 했지 실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더 다양하고 더 민중사 쪽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오히려 더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민의를 밀어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민의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덕질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밀어넣는 것. 처음부터 역사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새누리당이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입니다. 전쟁 막바지에 우리가 이 콧비를 잡고 반드시 이걸 폐기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일부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이제 학자 중에 알티세르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이데올로기론 이야기를 할 때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학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매스컴인데 그 양자를 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노력한 바가 뚜렷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설 연휴 때 소환들을 하더만요. 그래서 수갑차고 뭐 김기춘도 특검 사무실로 나가고 조윤선도 나가고 김경숙도 나가고 장시호도 나가고 여기 생중계로 봤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특검을 했나 자괴감 들고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특검의 기간이 28일까지고요. 2월 28일까지고 그리고 연장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해요. 거기에 재가권이 지금 황교안한테 있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박근혜를 지금 이제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정된 게 지금 예상되는 게 2월 첫째 주예요. 늦어도 둘째 주에는 박근혜를 대면 조사한다. 결정이 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 관저, 왜냐하면 자기 사무실이었거든, 박근혜.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약게이트 개념으로 의무실을 지금 해야 되고요.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실도 해야 되고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을 지금 압수수색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언론들의 어떤 평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뭐 남아있겠어? 그 김치 냉장고와 그 안에 가득했던 그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특검에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설날도 나와서 일했고요. 예,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소환, 오늘 또 줄 소환이었죠. 어쨌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특검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무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과연 6군데, 7군데죠. 지금 특검이 7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사실은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비선 진료 세월호 7시간 비밀을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청와대 내에 실이나 어쨌든 그 근무지가 총 7개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거를 1차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는 청와대가 군사시설 보호 및 기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형법 제111조와 110조를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110조는 공무상 비밀 엄수 조항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보면 어떤 거냐면 공무원은
내가 근무소에 근무하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왔을 때 그 근무소의 최고 책임자가 승인하지 못하면 못 준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이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가기밀이나 각종 군사기밀들을 유출하지 않으려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청와대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들을 최순실한테 민간인한테 얼마나 유출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등등을 수사 결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일부러 유출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이걸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 이걸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법리검토가 다 끝났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가 또는 박근혜 이하의 아까 말했던 6개, 7개 정도 되죠. 7개 압수수색에 해야 할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법리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는 거부 못한다.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다. 국민적 분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예. 일종의 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얘네들 말은 약간 논리모순이 좀 있어요. 무슨 압수수색을 할 때 정보기관 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같은 곳들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요. 자기 실들이 한 법이 아니고 요건 해석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아니라도 정보를 다루는 것들은 꽤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정보가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유권 해석을 내려줄 때 저건 압수수색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다루는 것이 범인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거부권 행사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악용해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진 놈들이 니들이 우리를 털면 국가정보에 기밀사항이 들어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이거를 못 내줘.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어쩌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박근혜 대면 조사도 둘 다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법리검토 아까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들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박근혜를 체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할까? 라는 거랑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설문을 돌렸는데요. 1,500명 중에서 1,142명이 체포 가능하다. 75%가 체포 가능하다. 라는 답을 냈고 또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85%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일반 상식으로나 박근혜를 체포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 가능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또 재밌는 어떤 설문이 있는데요. 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하야를 계속 요구하겠다라는 게 72%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24.9%고 지금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도 아직까지도 박근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탄핵이 기각이 되면 탄핵을 주도한 언론과 검찰을 자기가 정리하겠대.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태극기 시위가 촛불 시위보다 2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자기는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고 그러기만 해봐라. 그러면 언론이랑 검찰을 내가 싹 다 정리해버리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선 압수수색을 하면 난 김치냉장고에 아직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아직도 자신감 있게 보관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 지금도 뭔가 이 어떤 목매의 상태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들이 날 건드릴 수 있어?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망상이지 지금. 이번에 현실 인식이 없잖아. 제가 설 민심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설에 만난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연병하네. 연병하네. 아니 그게 원래 박근혜 지지했던 분도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의 다수의 사람들은 박근혜를 버렸어요. 자기가 지지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명절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저쪽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투신하셔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가족은 분향소 설치하고 이런 걸 반대했대요. 근데 굳이 그거를 서울광장으로 영정을 모셔와서 거기다 분향소 차리겠다라고 하는 보수 세력들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신념에 의해 가지고 가령 뭐 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유서를 쓰고 또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이제 결단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6층에서 투신을 하신 건데, 그때는 이제 가족과 같이 있었어요. 가족과 그 직전까지 같이 있다가 이렇게 투신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혼자의 이제 조용한 결심과 결단 하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내막을 좀 가족끼리 알아야 되니까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법리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에서 3일 정도의 양일간에 걸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2차 압수수색을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면 조사가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 둘째 주가 되겠죠. 그런데 약간 이것저것 이유로 해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셋째 주 정도 들어가서 셋째 주 정도에 조사 받겠다고 해놓고 조사 받기 전날 전면 총사퇴 변호인단들 이렇게 해서 보이콧을 할 경우에 결국은 2월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8일 굉장히 짧은 달이죠. 그런데 이거 이제 황교안이 과연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얼마나 지지도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조기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보더라도 지금 구속자가 검찰이 구속시킨 게 총 6명이고요. 특검이 구속시킨 게 지금 1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우병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최소한 지금 특검이 밝히고 지금까지 내놓은 명단을 보면 19명입니다. 우병우 사단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대규모 구속 사태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거고 이게 5천년 역사의 최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2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빼놓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재용이 구속됨과 동시에 최태원부터 시작해서 재계 1위부터 10위까지는 반드시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현금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얼추 쉬어보니까 50명이 넘어요. 일단 1차 정도만. 그다음에 2차 정도로 이제 국과장급들 징계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나 조사 들어가면 적어도 100여 명이 넘을 만한 대규모 지금 구속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특검이 지금 과연 28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수사를 거의 종결하지 못하고 지금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이런 초유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병우 사단을 보면 지금 조사 대상인 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 대검 차장도 있죠. 서울 남부지검장도 있죠. 대검 공안부장도 있죠. 국정원 2차장도 있죠. 대거지검장도 있죠. 대검 부패범죄 특수수사단장도 지금 이쪽에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뭐 이름 되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막강한 아이들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또 넘겨? 이 수사를?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집결되지 않으면 황교안은 반드시 연장을 안 할 겁니다. 절대 연장 안 할 겁니다. 그럼 28일 날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미꾸라지 새끼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박근혜가 조사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받는다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 받고 머리 어지럽다고 나와버리거나 이러면 조사 자체가 안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서 상당히 지금 특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만만치 않게 지금 명절도 세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걸 우리 애청자분 좀 알아주시고 힘을 좀 모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특검은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막으면
특수공무방해죄하고 범죄 은닉죄로 바로 체포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굉장히 지금 높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법리적으로만 예. 박근혜를 체포할 수 있다라든지 청와대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어하는 청와대에 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근혜가 체포되는 과정 또는 뭐 청와대에서 청와대와 특검의 앞에서 뭐 대치 과정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일부러 탄압받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코스프레 네. 할 수 있죠. 그래도 국민들 정서적으로는 지금은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서 일부 친박들은 더 결집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진짜 연병하는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저렇게 죄 짓고도 박근혜한테 우리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기자회견할 때 국민께 죄송하다 뭐 거짓말 온갖 동을 해서 했던 말들을 정규제 TV 나가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형태. 최선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점에서 설날 민심이 그렇게 전한다니까요. 연병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냐?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냐? 그 반응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럼 MBC나 KBS에서 인터뷰를 하지 왜 인터넷 방송에서 하냐고. 그런 일반적인 반응도 좀 있더만요. 우병우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병우 같은 자들이 이제 일명 법꾸라지라 그래서 얘는 정말 나쁜 놈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비리도 발견됐지만 특검이 딱 무언가를 걸어서 조사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걸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는 우병우가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그 증거가 나왔답니다. 30일 날 방송은 오늘이죠. 조사를 한다. 일단 참고인 조사하겠죠.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사단을 제가 아까 불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검이 어쨌든 특검 사무실에서 도감청 장비, 적발 장비를 전문가를 들여서 특검 사무실을 도감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정밀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 사무실을 도감청을 한다. 그건 뭐냐면 대단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병우 사단을 마지막에 건드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병우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문체부의 국과장급들 그 인사 한 5명 직접 관여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기춘까지 같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차은택도 이제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차은택이 이제 그 오다를 받아서 한 명을 이제 찍어내는 데에서 뺐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뭐라 그러죠? 직무유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에 걸려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처가 있죠. 처가 넥슨 거래 의혹 아들 변역 이건 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아내와 장모 횡령 뭐 이런 것 이게 지금 제외돼 있어요.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비리 혐의. 네, 완전히 이건 빼고 지금 우병우가 K미르 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의혹에 관련해서 70억 돌려준 사건 아시죠? 압수수색 전날 돌려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롯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정보를 안종범한테 미리 줘서 그 돈을 안종범이 돌려주게 했다는 이 의혹.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유출된 건데 굉장히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2차장이나 또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라인으로 받은 정보를 그 정보를 사익에 이용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죄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작성하게 해서 그걸 받아서 김기춘에 갖다 준 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장, 국정원 2차장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공식 보고 라인은요,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장을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도 모르는 정보를 제2차장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증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보를 개인적으로 향유한 거죠. 굉장히 큰 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증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지금 공을 들인 거고, 우리 그 더킹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숙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김치처럼, 발효시켜야 김치처럼. 우병우는 숙성시키지 않으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숙성시키는데 제가 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국장 우병우 선생님. 그렇죠. 그다음에 이석수 전 대통령 국정농단 비리 조사 관련해서 날려버린 사건. 이게 굉장히 컸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지금 의혹이 있고요. 제가 볼 때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 했니? 안 했다. 했니? 안 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숙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쪽쪽 빨아서
한 방에 우병우를 잡으려고 하는 특검에 굉장히 심혈가 보인다. 이제 예. 그 말씀도 맞고 그만큼 법을 잘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뭔가 마치 검객처럼 활동해온 측면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자들도 언젠가는 밟힌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사실은 굉장히 경악할 만한 발언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정규제 TV하고 인터뷰할 때 박근혜가 직접 했단 말이에요. 예.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과 언론을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발언이잖아요. 탄핵만 기각돼봐. 니들 다 죽었어.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협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언만으로도 얘는 그냥 또 탄핵감이에요. 그렇죠. 상권분립을 근데 위반하신 거죠. 그 이상의 어떤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냥 거의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질에 비해서 참 형벌을 할 방법이 너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담으로 잠깐만 그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법이 미비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서로 간 논란이 생기잖아요. 아까 그 김민도 이야기했지만 법리 검토,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 법을 명확히 정해줘야 돼. 탄핵을 국회에서 받은 다음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기자회견하는 것이 잘못인 거 아닌가 뭐 등등. 그래서 그건 사건으로 검찰이나 특검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냐 없냐를 법으로 다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지. 지금 박근혜처럼 준동을 못하게 하면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내부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내부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강제 탄핵해서 바로 끌어내려오는 걸로 그 법이 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법도요. 탄핵됐을 때 직무 정지가 된 거는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뺏어놓은 다음에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도 탄핵과 관련해서 너의 저항권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면요.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도 체포가 가능하고 지가 변호사 사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제왕적인 대통령제다 보니까 광의적으로 권력을 옹호하는데 광의 해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서 체포할 수 있어요. 어디 광의 그러니까 말이 안 원래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인 사람에게는 뭐 형사 소추가 안 된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렇죠. 대통령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권한 그러면 정지 상태니까.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우리가 그래도 되나 하는 어떤 심리적인 금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법으로 정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것이 이번에 매우 잘해서 판례로 남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아하 그럴 땐 그렇게 해도 돼라는 것을 판례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병우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조윤선, 김기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에서 뭔가가 나왔어. 근데 증거는 없어. 나온 건 사실인데 그러면 법을 더 강화시켜가지고요. 지가 알았건 몰랐건 박근혜 똑같은 경우잖아요.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 명의로 뭔가 자료가 나온다거나 블랙리스트가 나온다거나 무슨 뭐가 나온다고 하면 그들의 벌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몰랐다고 발뺌하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또는 비서실장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뭔가가 나왔다고 하면 그들은 그 책임으로라도 징역 한 5년씩 때려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있다니까요. 지금도. 특수공무로 때려버리면요. 5년 살아요. 1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진미님 얘기한 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범죄자가 청와대에 있어요. 근데 그걸 잡으러 갔더니 군사 비밀 시설이니 어쩌니 기타 아무런 군인하고 관계없는 걸 국가 기밀이라고 대고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기가 끝나야 18년 이후에 퇴임 이후에 봉인을 해야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게 국가 기밀이거든요. 근데 아직 봉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형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 비밀이야. 국가 기밀이 아니었어요. 군사 비밀. 군사 비밀이 어디 청와대가 있어요. 누가 군사 비밀 보재?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걔네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당일날 관저의 출입 목록을 원래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그 서면을 가서 다시 경호동에서 입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PC에. 그게 영구히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은 지웠을 거예요. 근데 특검은 지금 서버를 보자는 겁니다. 네, 서버를 보러 가는 거예요. 보고 그것도 그냥 특검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관련자들이 다 옆에 붙어요.
보안 분들이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다 이유를 달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비사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으면 자기들이 당당하게 열어야죠. 우리는 예, 그런 행위 안 했다. 라고 당당하게 원래 증명을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이번에 특검 행보가 굉장히 광폭적으로 가고 있다는데 저는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권력자, 그러니까 박근혜의 최고의 약점을 바로 쑤시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병우도 이제 어떤 명의로 불러들일지 모르지만 구속을 진행하거나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댈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을 불러낸 결정적인 요소는 2014년에 그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지 2달 만에 그 당시에 있었던 통진당 해산 이후에 보수단체 집회들 긁어 모아가지고 사법부 규탄하는. 그러니까 빨리 그거 하라고. 아니 이석기 내란 음모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렇지. 집회를 그거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고 그 모든 걸 관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지시 받아가지고 뭐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 그거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정무수석 당시에 이미 관제 데모를 대통령 지시 받아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 이거는 심각한 탄핵 사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지만 요 부분을 특검이 파준다는 부분 안에서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받는 게 정무수석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문체부 장관 건으로 걸려있는 건은 거의 없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보수단체 그 뒤에서 오더를 내린 그 부분이 들어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도 그렇고 큰 죄목은 블랙리스트 건인데 이게 나도 모른다이고 박근혜로부터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부분이 지금 모를까 6차례 소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환된 이유가 박근혜의 연관성을 안 불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사건도 조윤선이 김기춘이 만든 계획에 따라 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제 김기춘이 박근혜한테 보고했냐 최순실한테 보고했냐 요 대목.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을 한 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범죄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김기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이석기 의원 얘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것을 김기춘 선에서 끝냈느냐. 이것이 오다가 최순실한테 떨어졌느냐. 그럼 최순실한테 떨어졌다고 한다면 박근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조윤선은 2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시를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한테서 받아서 실행했느냐, 아니면 비서실장한테서 받아서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진술에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데 어느 한쪽도 지금 그쪽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아직. 지금 지가 독박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 독박을 쓴다고 하면 지가 독단적으로 외부 지시 없이 관제 데모를 하라고 시켰다라고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런 진술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 그럴 깜냥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사건의 블랙리스트는 중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김기춘과 조윤선은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협상을 하고 어느 선까지 부려야 될 것인지. 그런데 사실 박근혜한테 죄를 다 미는 게 좋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독박을 써야지 이걸 나눠 쓰게 되면 중형을 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변호사가 그랬을 거예요. 다 위로 밀어라. 왜냐면 어차피 대통령은 화해 지랄하고 다음 대통령 사면해 준단 말이야. 그럼 최순실만 종신형 살면 돼. 그 나머지는 다 2, 3년 받고 나오면 되거든. 그리고 죄가 초범인 애들은 또 나와 금방 1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패밀리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절대 독박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또 웃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최순실이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제 공동 지갑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부인을 하면서 하는 말이 공동 지갑 아니다고. 나는 그냥 같은 계좌를 썼을 뿐인데 같은 계정을 썼을 뿐인데 왜 공동지갑론으로 몰아가느냐라고 막 뭐라 그래.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같은 계정을 써. 그 같은 계정을 썼다는 게 공동지갑론에 대한 정확한 긍정이지 그게 어떻게 부정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막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인의 이야기가 다 긍정이 되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테면
지금 박근혜가 하는 그 정규제 그 TV에서도 한다는 소리가 블랙리스트 그게 뭐, 뇌물도 아닌데 구속은 너무하오. 지금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자체가 뭐가 잘못인지를 전혀 이 사람의 머릿속엔 개념이 없는 거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관점에서 보면 특정의 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그렇지. 있죠. 예, 이 사람은 지금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친박 박사모 집회 같은 데나 아니면 그 흔히 극우 인사라는 사람들도 또 그따위 소리를 해요. 블랙리스트가 뭐 그게 뭐 나빠? 그러면 막 종북 이런 단체가 마구마구 표현하고 이러도록 냅둬야 돼? 지금 이딴 소리를 그 태극기 집회 안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극우 인사들이 그런 말을 매스컴을 잡아가지고 막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원래 대통령은 좌파들의 그런 걸 막는 게 대통령의 임무래. 그러니까 이미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상대가 어이없어가지고 도저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좀 읽어봐 미쳐버리겠네. 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 무슨 삼천교육대가 아니라 헌법교육대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게이트의 이제 어떤 그 흐름이랄까 이렇게 핵심은 좀 모아진 측면인데 블랙리스트 거는 몰라 있기는 한데 그 청문회에서 봤잖아요. 있기는 한 것 같아요가 답이지 내가 오다 내린 적도 없고 박근혜가 내린 적도 없다. 박근혜 탄핵의 주요 핵심이 블랙리스트, 삼성, 다음에 세월호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론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은 이거잖아요. 뇌물죄는 어떤 뇌물을 조건으로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처벌받는 조건이고 사실 법의 구형으로 말하면 한 10년쯤짜리인데 중형입니다. 요거를 강요죄라고 한 말에는 서로 주고받은 금품은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 빼들었다는 거잖아. 뺐다. 근데 이게 법의 비비점인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만큼이나 강요죄를 같은 10년으로 놔줘야 되는데 2년 정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싸게 맞으려면 이재용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박근혜는 또 강요 맞아도 안 했다고 하겠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강요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몰아가는 게 그런 지점들이에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삼성 그렇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정규 TV 같은 데 나와서 또 이상한 쪽으로 논점을 흐려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이라서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감 같은 게 좀 사실상 좀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야권이나 여권이나 준여권이나 지금 대선에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만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우병우 사단을 불러드렸죠. 3부를 다 장악했어요. 우병우 사단이. 지금 현직에 있다니까요. 그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특검은 지금 2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8일밖에. 근데 2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도 소환될 사람이 제가 아까 쉬어보니까 2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네,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홍기택 전 회장 부인 전성빈 씨나 우병우 장모 김장자, 그다음에 현병관 마사의 부인 전영애, 그다음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거 엄청 크거든. 이재만이가 금융계 차은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최재경이 신임 민정수석, 그다음에 최경환과 윤상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탁이. 그러니까 요건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 우리가 말하는 그 초반에 분노했던 그 그룹은 아예 수사 자체가 8선녀는 수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계 비리가 완전히 그냥 블루오션으로 지금 있는데 조사 자체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만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걸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특검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끔 황교안을 지금 압박을 하고 좀 더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거 정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특검이 조사한 걸로 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러고 나서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몰아붙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예요. 어차피 수사를 받고 있는 쪽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은 지켜보는 입장이고. 특검이 그 정도는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고 법리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 가면은
수사를 할 때 진술 거부하는 것도 다 불리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금융거래가 왔다 갔다 했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대가성으로 주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법관들이 판단할 때는 뭐 이상하게 삼성 장학생인 법관이 어떻게 또 삼성이나 박근혜 유리하게 판단해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길다. 간단히 말하면 한 달 만에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이게 뭐 답이 나오는 거지. 계속 시간이 끌고 박근혜는 또 그 시간을 끄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뭐 황교안이 헌재 재판관 빈자리, 박한철 재판관의 빈자리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을 황교안이 하게끔 승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경원이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나경원의 의도는 그겁니다. 반기문 안착할 시간을 벌어주자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개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들 자체가 민초들이고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민심을 전하는 방송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딴 마음 먹으면 사법부든 헌재든 다 죽는다. 사실은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들 개혁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꽃놀이 펴라고 하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이건 뭐 탄핵은 빨리 결정이 되면서 탄핵이 반드시 인용되고 대선에 전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그나마 사회적 파장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받아들이겠고 하야를 요구하겠다라는 게 72%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박사모 쪽에서는 계엄령을 뭐 선포해라, 촛불 반란군을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는 또 그 이후에 기각만 돼봐, 내가 검찰이랑 언론을 싹 다 뒤집어 놓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내전 상황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헌정사에 굉장한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조속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결론이 나지기를 바랍니다. 예. 때 결국 난 졌다. 왜냐면 지금 역사 교과서도 저는 승자 중심의 우파 또는 국가주의 상태에서 작성된 건데 내가 원하는 역사 교과는 정말 민중사.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는 부분에 정통성에 쭉 끊겨져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 이것도 좀 더 섬세하게 좀 역사를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도 못 꺼내 이제. 이 친일 독재 2, 3세대들의 역사 교과서를 반대만 했지 실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더 다양하고 더 민중사 쪽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오히려 더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민의를 밀어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민의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덕질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밀어넣는 거. 처음부터 역사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새누리당이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입니다. 전쟁 망빠지 우리가 이 콧비를 잡고 반드시 이걸 폐기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일부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이제 학자 중에 알티세르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이데올로기론 이야기를 할 때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학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매스컴인데 그 양자를 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노력한 바가 뚜렷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설 연휴 때 소환들을 하더만요. 그래서 수갑차고 뭐 김기춘도 특검 사무실로 나가고 조윤선도 나가고 김경숙도 나가고 장시호도 나가고 여기 생중계로 봤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특검을 했나 자괴감 들고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특검의 기간이 28일까지고요. 2월 28일까지고 그리고 연장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해요. 거기에 재가권이 지금 황교안한테 있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박근혜를 지금 이제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정된 게 지금 예상되는 게 2월 첫째 주예요. 늦어도 둘째 주에는 박근혜를 대면 조사한다. 결정이 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 관저, 왜냐하면 자기 사무실이었거든, 박근혜.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약게이트 개념으로 의무실을 지금 해야 되고요.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실도 해야 되고,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을 지금 압수수색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언론들의 어떤 평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뭐 남아있겠어. 정보원이나 청와대가 아니라도 정보를 다루는 것들은 꽤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정보가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유권 해석을 내려줄 때 저건 압수수색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다루는 것이 범인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거부권 행사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악용해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진 놈들이 니들이 우리를 털면 국가정보에 기밀사항이 들어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이거를 못 내줘.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어쩌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박근혜 대면 조사도 둘 다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법리검토 아까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들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박근혜를 체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냐? 할까? 라는 거랑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설문을 돌렸는데요. 1,500명 중에서 1,142명이 체포 가능하다. 75%가 체포 가능하다. 라는 답을 냈고 또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85%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일반 상식으로나 박근혜를 체포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 가능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또 재밌는 어떤 설문이 있는데요. 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하야를 계속 요구하겠다라는 게 72%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24.9%고 지금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도 아직까지도 박근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탄핵이 기각이 되면 탄핵을 주도한 언론과 검찰을 자기가 정리하겠대.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태극기 시위가 촛불 시위보다 2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자기는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고 그러기만 해봐라. 그러면 언론이랑 검찰을 내가 싹 다 정리해버리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선 압수수색을 하면 난 김치냉장고에 아직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아직도 자신감 있게 보관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 지금도 뭔가 이 어떤 목매의 상태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들이 날 건드릴 수 있어?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김치 냉장고와 그 안에 가득했던 그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특검에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설날도 나와서 일했고요. 예,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소환, 오늘 또 줄 소환졌죠. 어쨌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특검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무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과연 6군데, 7군데죠. 지금 특검이 7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사실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비선 진료 세월호 7시간 비밀을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청와대 내에 실이나 어쨌든 그 근무지가 총 7개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거를 1차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는 청와대가 군사시설 보호 및 기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형법 제111조와 110조를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110조는 공무상 비밀 엄수 조항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보면 어떤 거냐면 공무원은 내가 근무소에 근무하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왔을 때 그 근무소의 최고 책임자가 승인하지 못하면 못 준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이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가 기밀이나 각종 군사 기밀들을 유출하지 않으려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청와대가 군사 기밀이나 국가 기밀들을 최순실한테 민간인한테 얼마나 유출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등등을 수사 결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이거를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 이걸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법리 검토가 다 끝났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가 또는 박근혜 이하의 아까 말했던 6개, 7개 정도 되죠. 7개 압수수색에 해야 할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법리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는 거부 못한다.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다. 국민적 분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예. 일종의 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얘네들 말은 약간 논리모순이 좀 있어요. 무슨 뭐 압수수색을 할 때 정보기관 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같은 것들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요. 자기 실들이 한 법이 아니고 요건 해석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바뀔 듯.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올해까지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든 일반 교과서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용은 거의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지점을 거의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바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토본을 받아서 기존의 현장 검토본 전에 선생님들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수정을 하지 않고 현장 검토본 원본을 그대로 지금 내놓겠다는 겁니다. 기준안을 지금 내일 발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1일 날 발표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검토된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내놓고 이것을 내놓고 2017년에는 희망한 학교에서만 이거를 선택하게 하고 우선본으로 그러고 나서 2017년에는 전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이것을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가 선택해서 하게끔 만드는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독재를 말하자면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하고 과거 이제 친일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을 굉장히 낮춰놓은 수준의 이거를 기어이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겠다. 그리고 이걸 고집하는 저들의 어떤 의혹이 최순실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놓고 봤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동정론도 있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에 대한 편향성 이런 거 편향성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교과서를 줄여서 학생들 공부를 좋게 하는 쟤네들의 어떤 핑계들이 맥힐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합리하다는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거 자체는 도대체 이 나라의 정권이 또 이 나라의 정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그 국민들을 지들 입맛에 맞게끔 순치, 순화 내지는 쇠뇌시키려고 하는가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교과서들을 가지고 뭐 말로는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국사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서 편향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벌써부터 교육 현장에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문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부가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에 대한 보조교사처럼 이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지네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존에 있는 교사들 같으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전교도 선생님 같은 거면 혹시라도 학교가 억지로 선택을 해서 이걸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과외로 또는 보조교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그 인선책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이걸 강행하고 있단 말이야. 나 이거 무서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요, 교육을 도대체 뭘로 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이 국정교과서는 저들이 밀어붙이기로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로 보았을 때 기껏해야 뭐 3개월 정도밖에 이 수명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엎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기들도 알아.
이거를 계속 강행해서 정말로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런 것 속에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혼선, 우왕좌왕, 어떤 불편함, 이중으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그냥 학교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똥을 떼냄기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덜 복잡하고 싶으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교육 현장을 얼마나 개 조수로 보고 정말 무시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월 31일 날 어쨌든 이게 최종 수정본을 발표하고 이것과 맞서서 이제 3월 달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시범학교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교과서 반대 법안이 이미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것이 3월 이전에 발효를 시켜서 더 이상 국정교과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월 국회나 3월 국회에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 이미 상임위는 통과가 됐죠.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만 지금 올라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 법안의 강공에서 아까 진미님 얘기한 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실제로. 그다음에 학교 98%가 지금 안 받겠다는 거잖아. 받지 않겠다는 거. 뭐 전교조를 떠나서 이건 뭐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을 받은 자라면 거의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44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 우리가 벌써 잊었죠. 이런 악랄한 새끼들이 만들어냈던 해화동 TF팀, 비밀 TF팀 꾸리면서까지 이거를 좀 진행했고 그다음에 온갖 친일파 2, 3세대, 독재 2, 3세대들은 역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김무성이 선언한 거잖아요. 이 역사의 전쟁에서 막바지에 지금 마지막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논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냐 진 거냐 딱 양분론으로 봤을